그래도 원래 짧게 갈수록 준비를 굵게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그냥 가볍게 얘기해 볼 텐데 뭐 경비 학교는 어떻게 지냈는지 수업 내용 그리고 생활 부분을 조금 더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경비는 저는 비행기표를 올해 5월쯤에 결제를 했어요. 근데 비용이 너무 오른 거예요. 아무래도 전쟁의 여파도 있고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보통 그리스까지 가려면 직항이 없기 때문에 이제 두바이에서 경유를 해서 가시거나 이스탄불에서 경유를 많이 하는데 두바이는 경유하려면 경유 시간이 24시간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비용은 비용대로 비싸고 하길래 이스탄불이 조금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이스탄불 경유를 선택을 했고요. 왕복 비용은 이제 1인당 15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스탄불에서 경유도 한 4시간, 7시간밖에 안 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숙소는 이제 저희가 3명이서 지냈기 때문에 200만 원이 조금 넘는 숙소를 결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수수료 포함해서 76만 원 정도가 나왔고요. 등록비는 이제 입학료랑 지원서 내는 거 비용 다 합해서 유로로는 기억이 제가 안 나는데 한화로 1인당 56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이게 제가 계산기를 돌아와서 다시 두들겨봐서 나온 결과인데 이렇게 적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얼마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집에서 주로 요리를 해먹어서 한 1인당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테니. 네. 우선 그 결제는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제 해외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트래블 월렛이라는 거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셨을 텐데 이게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면서 이제 자기 본인 계좌랑 인터넷 뱅킹 연결이 편하게 되는 카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급을 받았고 그냥 신청만 하면 바로 카드가 배달이 와요. 그래서 이걸로 결제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정통성 있는 카드가 아니다 보니까 리더기 안 먹힐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보통 한 열에 8경우 됐는데 안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니까 카드가 안 될 수 있으니 본인 카드 항상 들고 다니시고 또 현금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돼요. 이제 학교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등록 과정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도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되게 복잡하고 사이트가 번거로워서 그때 가면 또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선 그냥 가볍게 말씀드리면 한 보통 여름 서머스쿨이면 그 1학기 초반에 이제 카톡에 공지가 뜰 거예요. 봉지방에. 그럼 거기에 다 써있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 등록 과정은 저희 힘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계정 만들고 이제 뭐 어플리케이션 작성하고 이런 것들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지금은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편하시니까. 그래서 먼저 필요한 서류는 재학증명서, 여권 여권 사진, 그리고 수업 결제를 등록비와 수업비를 따로 결제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 2가지 영수증을 제가 첨부를 했는데 네, 이렇게 2가지 영수증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합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제를 하셨을 때 화면 캡처 도구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하신 다음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네, 영수증 지불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신청을 다 하고 나면 메일을 받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입학 테스트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렸고 저는 알파 디오 수업을 들었어요. 알파 디오 수업은 입학 테스트를 봐야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입학 테스트를 따로 보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알파 해나반에 배정이 되시는데 그리고 나서 입학 테스트 엄지를 해주시고 나면 이제 비자를 보내달라는 영향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90일까지는 비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저는 한국인이니까 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메일을 다시 보내주시면 돼요. 이제 입학 테스트 관해서 말씀드릴 텐데 입학 테스트 관련한 것도 PDF 파일로 학교 측에서 정리를 되게 잘 해서 보내주세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 나중에 레벨 테스트는 객관식 테스트랑 작문 테스트 2가지로 나눠서 이루어지고요. 객관식 테스트는 정말 모든 걸 다 봅니다. 리스닝도 들어있고요. 문법, 어휘 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아요. 한 40-50문제 정도 있고 작문 테스트는 한 문제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는 편지 쓰기를 주제로 받았거든요. 편지 쓰기 이렇게 하는데 이 레벨 테스트가 너무 어렵다고 당황하시면 안 되는 게 알파 디오부터 감마 디오까지 모든 레벨을 나누는 수업 테스트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문제를 처음 보고 이게 뭔가 이러면서 한 10문제도 제 힘으로 못 풀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렵다고 해서 번역기나 이런 사전의 힘을 받게 되면 본인의 객관적인 실력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나의 실력으로 보셔야 되는데
본인이 알파디오 수업을 배정받고 싶다 그러면 앞에 한 세네 문제만 풀어도 알파디오 반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시험이. 작문 테스트는 저는 이때 한 글자도 써서 못 냈어요. 일단 문제부터가 이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부담 안 가지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알파디오 수업은 뭘 하냐? 이제 저는 한국에서 2학년 1학기 과정까지 마치고 다녀왔는데 2학년 1학기 과정까지 아말리아 교수님이랑 했던 범위가 저희 교재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저희가 빠떼 교수님이랑 하던 그 교재 1권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수업 난이도예요. 이제 그래서 수업 교재는 이게 엘레니카 이 교재였는데 이거는 보통 이걸 쓰는 것 같긴 한데 교수님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입학 테스트까지 보고 나서 반배정을 받으면은 교수님한테 개인 이메일이 와요. 그럼 그때 이제 교재랑 수업 시간 그리고 이 교재를 테살로니케 어디서 구매할 수 있는지 밑에 서점까지 써주시거든요. 그럼 이때 가서 구매하시면 또 충분히 시간이 돼요. 교재비가 되게 비싸요. 27유로고 저희는 이제 수업할 때 보통 노트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제가 따로 안 가져가서 그냥 거기 서점에서 샀는데 가격은 기억이 안 나는데 10유로가 넘었어요. 되게 비싸요. 외국은 책값이 항상 비싸니까 얇은 거 그냥 보통 괜히 쓰던 거 가져가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한 달 동안 프로그램 했던 건데 이건 6월 첫째 주부터 7월 21일까지 했어요. 6월 26일부터 수업이 시작됐고요. 그냥 이때 보통 가서 길을 못 찾아요. 내 수업이 어디서 듣는 건지. 저도 그 교문 앞에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으니까 되게 친절하신 분들 막 3-4명이 달려와서 막 도와주셨는데 그냥 들어갔을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가시면 돼요. 그때 거기서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어서 수업을 그때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제 저희가 파이널 테스트는 3주차 마지막 날에 봅니다. 이때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나면 더 이상 수업 진도 나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마지막 주는 이제 테살로니키의 문화 역사 수업을 나가고 제일 마지막 날은 이날 수료증 배부하면서 송별회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제가 교재를 직접 캡처본을 떠온 건데 이게 교재가 1단원부터 10단원까지 있는데 알파 디오 수업은 6, 7, 8, 9 이렇게 나왔어요. 6과는 이제 현재형, 시간표형, 계절, 날씨 하면서 저희가 이미 다 배웠던 것들 그냥 단어들 이렇게 배우고요. 7과는 미래형, 시장, 과일, 야채, 의료, 어휘 위주로 조금 배우면서 다이얼로그 연습을 하고요. 8과는 이제 과거형, 여기부터 조금 어려웠는데 과거형이 완벽히 다 공부를 하고 간 상태가 아니었어서 이제 과거형도 배우는데 교수님도 과거형이 어려운지 아는지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면서 수업하진 않으세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표 구매하는 거 이런 디알로그도 수업을 하고요. 9과는 교재를 따로 이렇게 공부했다기보다는 9과는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문화와 역사 수업이에요. 이런 보시면 아테네 지문이랑 역사 유적지 그리고 테살로니키 역사 이런 걸로 수업을 마쳤습니다. 자, 파이널 테스트는 그리고 어떻게 보냐? 범위는 수업 때 배운 거 전 범위고요. 이것도 입학 테스트랑 비슷하게 문법, 어휘, 강독, 쓰기 다 하는데 말하기, 듣기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수업 열심히 들으셨으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으세요. 그냥 수업 때 했던 것들이고 한국에서도 했던 것들이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최종 성적 저희가 증명서 받는 거에 배정을 받는 거니까 조금 신경 쓰셔서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날에 이제 수료증 배부 같은 거 엄청 큰 강당에서 해주더라고요.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니코스 교수님이랑 수업을 한 달 동안 같이 잘했고 거기서 이거 수료증 배부 끝나고 나면 이제 같이 송별회를 한다고 막 햄버거, 핫도그, 맥주까지 막 다 이렇게 차려놔가지고 저희 막 점심 때우고 가자 이러면서 막 다 먹고 갔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잘 인사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수업 관련 기타 사항 가장 궁금해하실 게 출석 관련일 텐데 여기 학교 처음에 받은 안내 사항에 6번부터는 결석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냥 아예 수업 인정이 안 돼요. 6번 결석을 하면. 그래서 5번까지 가능한 거니까 본인이 이렇게 알아서 조절하셔서 결석을 하실 때가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 수업 참여도 60%, 파이널 테스트는 40% 이렇게 배정이 돼요. 저는 5번 다 빠졌어요. 그래서 수업 참여도가 빵점이었고 파이널 테스트 점수를 오로지 갔는데 크게 영향이 가지는 않아요. 저도 그냥 파이널 테스트 점수 그대로 배정을 받은 거여서. 그리고 이제 생활 물품 얘기를 할 건데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구했고요.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수수료 포함해서 23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저희는 3명이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조금 큰 숙소를 구했는데 되게 만족하고 지냈어요. 그래서 집주인이랑 이게 여러 번 와이파이도 안 되고 막 문제가 몇 개 있었어서 같이 연락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집주인이 저희가 한국에서 공부하러 온 거 알고 매년 이제 한국에서 애들이 온다니까 그럼 나한테 말해주면은 에어비앤비 여러 개가 더 있대요. 자기가 합리적으로 봐주겠다면서 자기 연락처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지내던 집이 되게 좋았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에어비앤비 광고 보고 나 이 집 사고 싶어 이래가지고 저희가 생활하고 있을 때 와서 집 구경도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아마 구매를 했다고 해서. 있을 거 다 있었어요. 뭐 식사도구랑 이런 거 다 있었고 조미료도 있고 침대는 하나에 소파베드 하나 이런 식으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숙소 위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테살로니키 지도예요. 테살로니키 대학교는 이쪽에 있고 저희 숙소는 카산드로에 있던 뜨리아여서 이제 걸어서 10에서 15분 정도 거리였고, 이제 번화가가 저기 밑에 아리스토텔레스 광장인데 숙소가 저쪽 부근에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쪽 위로 올라가면 좀 주거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거지 쪽으로 구했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테살로니키는 산이에요. 산. 그냥 이런 평지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광장부터 저 위까지 다 언덕이에요. 그래서 엄청 튼튼한 하체를 얻으실 수 있는데, 카산드로로까지가 제가 볼 땐 거기까지 한계예요. 사람이 갈 수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저 이상부터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곳이더라고요. 약간 저 위에서 학교 갈 때 굴러 떨어지면 그냥 반동으로 학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언덕인데, 그래서 숙소를 구하실 때 정말 제가 숙소 위치까지 알려드리니까 저 이상은 구하지 마세요. 카산드로까지가 딱 한계이고요. 거기까진 걸어갈만 해요. 되게 저도 체력이 되게 좋은 편인데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걸어갈만 하고요. 네, 이건 제가 이거 다 해놨구나.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는 정말 사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스인들이. 저희도 숙소가 6층인 걸 보고 오히려 고층이니까 괜찮겠다 하고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6층은 한국에서 7층이잖아요. 그래서 첫날에 캐리어 5개를 저희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막 우당탕탕 하면서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이 또 나와서 구경하는 거예요. 도와줄까? 이러면서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올라갔었는데, 대신에 층고가 높으면 좋아요. 이제 발코니도 뷰가 너무 좋고, 그리고 안 시끄럽고. 그리스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중간중간에 다 도로기 때문에 되게 시끄러울 수가 있는데, 낮이면은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2가지 중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층고가 낮은 대신에 소음을 견딜 것인가, 아니면 매일 등산하되 멋진 뷰를 얻을 것인가. 살이 빠질 줄 알았는데 빠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과 다이어트는 별개다 이러면서. 그리고 에어컨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강조를 이따 해드릴 텐데, 유럽은 에어컨 보급률이 10%밖에 안 돼요. 이게 비교가 해보자면 한국은 80%고 미국은 90%예요. 유럽은 10%라는 게 얼마나 정도인지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 유럽 애들 그래서 미국을 정육점이라 부르더라고요. 이제 비만율도 높은데 에어컨 보급률도 높아서 시원한 고기가 급식이다 이러면서 정육점이라고 부르던데, 정말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고요.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아요. 에어컨이, 저희가 실제로 같이 갔던 언니 중에 에어컨이 없는 집에 지는 분이 계시는데 자면서 더워서 계속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집에도 못 있겠다 그러고. 그래서 숙소가 위치가 좋고 가격도 좋고 다 있을 거 있어. 그래서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줬어. 근데 에어컨이 없어. 그러면은 10점을 바로 주셔야 돼요. 에어컨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보다 에어컨을 1순위로 있는지 확인하시고 숙소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저 날씨 얘긴데, 정말 더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더워요. 고온 건조한 국가이고요. 정말 극심한 건조 국가입니다. 이런 건조함은 한국 겨울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건조함이었고요. 평균은 40도의 온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사진을 저희가 좀 웃기긴 한데 전 아니고요. 빨래를 이제 밖에다가 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빨래를 널 때조차 눈이 안 떠지니까 선글라스 끼고 널어야 될 정도로 더운데, 빨래 얘기를 더 하자면 정말 바싹 말라요. 마른다의 정도가 아니라 굳어요, 빨래가.
빨랫줄 모양 그대로 굳어서 갖고 들어와서 막 털면서 다시 접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옷이 다 상해요. 원단이 그냥 다 상하고, 저희 집 세탁기가 문제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옷이 그냥 다 건조해서 바짝바짝 말라서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옷, 좋은 옷 가져가지 마시고 그때 입고 당장 버려도 되는 옷들 주로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섬유 유연제를 썼는데도 건조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옷감이 다 망가져서 저희끼리 3명이니까 빨래를 같이 개는데, 야 이거 누구 거야? 그럼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서로 옷이 너무 변해서 자기 옷도 제 거였어요. 자기 옷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발이 탄 건데, 이게 아마 그리스 간지 일주일도 안 됐을 때였는데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저 샌들이 지그재그 모양인데 그대로 타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사치와 인테리어템이 아니에요. 항상 필수템이고, 괜히 비싼 거 브랜드 거 가져가지 마시고, 이제 면세점 출국하시기 전에 롯데 면세점에서 잘하면 3, 4만 원짜리, 정말 싸면 2만 원 같은 거 구할 수 있거든요. 그냥 출국하시기 전에 그거 가져가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쓰시고 오시면 돼요. 아, 그리고 비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닌데 오기는 와요. 근데 일기예보도 웃긴 게, 보면 그 아이폰 앱으로 봤는데 강수 확률 20, 30%래요. 근데 그거는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50%도 아니고 20, 30이면 나도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 이 건데, 그럼 그걸 봐도 의미가 없고, 빨래를 항상 밖에 놀아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비가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모든 가구는 다 빨래를 발코니에 널어요. 그러면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는 집에 아침에 빨래를 거드신다. 그럼 그날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사진인데 얼마나 더운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햇살이 정말 그냥 직사광선으로, 저는 그리스에 태양이 2개가 있다 생각해요. 이건 도저히 태양 하나로 나올 수 있는 직사광선 양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정말 밖에 1시간 걸으면 한 4시간 안에서 쉬어야 돼요. 아니면 죽어요. 정말. 저 더워가지고 이렇게 힐떡거리고 있는 거. 그리고 이 피자는 뭐냐면, 저희가 전자레인지가 없었어요, 숙소에. 그래서 냉동 피자를 집주인이 선물을 해줬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더우니까 그냥 밖에 잠깐 내놔서 해동시키고 후라이팬에 구워 먹자 이렇게 하고, 저희가 밖에 이거를 그냥 그 상태로 내놓고 발코니에 잠깐 잤어요. 2시간 자고 일어나서 피자 썩은 거 아니겠지? 이러고 나가서 확인해 보니까 익은 거예요. 익어서 막 연기 나면서 막 치즈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야 이거 그냥 먹어도 되겠는데 하고 먹었는데, 저는 제가 이태리 가서 먹은 피자보다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 부분 얘기인데, 외식 정말 좋아요. 외식이 저 한국에서도 외식이 좋은데 그리스도 외식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가격이 너무 싸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가격 대비 양이 많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날도 약간 밖에서, 어디 갔지? 안 넣네? 어쨌든 밖에서 막 먹고 있는데, 사람이 셋이니까 뭐 파스타 2개, 샐러드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키면 되겠지 하고 먹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배불러서 헬떡거리고 있으니까 거기 종업원이 막 웃으면서 와서 많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다 이러니까, 포장할 거 싸줄 테니까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다 싸오고 이랬어요. 이거 라멘도 팔아요. 요즘 테살로니키에 일식이 유행이래요. 그래서 일식도 되게 많고, 근데 라멘 맛없어요. 먹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김치를 팔더라고요. 근데 김치를 10유로에 팔아요. 그래서 시켜볼까 하다가 10유로에 돈이 없어서 안 시켰었는데, 이건 저희가 집에서 주로 해먹었어요. 저희가 생활비가 적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집에서 다 해먹었던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라면 끓여 먹고, 막 편의점 가면은, 편의점이래, 마트 가면은 막 샐러드 야채 이런 거 판단 말이에요. 고추장을 무슨 3통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냥 맨날 비빔밥 해먹고, 이거 국은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국도 해오고, 저희 같이 갔던 동기 어머니 중 한 명이 멸치볶음도 가져오셔가지고 이거를 너무 잘 먹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쌀을 팔아요. 쌀이 없을 줄 알았는데 쌀을 팔더라고요. 마트 가면 손쉽게 막 종류도 다양해. 막 베트남 볶음밥 쌀이 막 이런 것도 있으면서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밥을 해 드시면 되는데, 밥솥은 당연히 없죠. 그래서 솥밥을 해 먹었어야 됐는데, 이게 보시면은 가스레인지가 아니라 전기레인지예요. 전 살면서 전기레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되게 어려워요. 불 조절이 달궈지는데 오래 걸리고 꺼지는데 오래 걸려서 불 조절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제가 잠결에 밥해서 한 6인분을 한 사진 같은데,
그래서 이게 밑에는 보통 한 3분의 1은 다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먹을 것보다 많이 해서 밑에 거 다 버리고 위에 거 드시면 되는데, 그리고 아시안 마켓이 있어요. 한인 마켓은 없고, 근데 아시안 마켓인데 한국 음식 거의 다 한국 음식이에요. 여기 주인이 빌리예요. 빌리가 되게 한국 음식 좋아하고 문화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막 인스타 보니까 막 한국 음식을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가 너는 그리스 장금이다 이러니까 장금이가 뭐냐, 장금이 막 설명해 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장금이 이러면서 막 자기 앞으로 장금이라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녔는데, 여기 막 고춧가루 막 불닭볶음면 한국보다 더 많아요. 전 그런 불닭볶음면 있는지도 몰랐는데 비싸긴 한데 그래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생활 부분의 마지막 기타 유의사항인데, 소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스인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가기 전에 작긴 교수님 책 읽고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저희가 옆집 그리스 집은 다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한 번 밤에 이제 옆집에 누가 사나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집 만나가지고 이웃끼리 막 인사하니까 자기 생일이래요. 그래서 호르니아 뻘라 해주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서 막 넘어와서 술 먹으래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그때 10시였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이러니까 막 계속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막 우리랑 놀아달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아 나 내일 아침 9시 반에 수업 있어 이러니까 난 8시에 수업 있다고 그냥 놀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 떼어놓고 왔는데 이것들이 8시에 수업 있으면 그때 한 10시였으니까 한두 시쯤에 피크로 놀고 헤어지겠지 했는데 아침까지 놀더라고요. 근데 노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 EDM 같은 걸 집에서 틀면서 막 빵빵빵 하니까 집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니까 온 건물이 울리잖아요. 그래서 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4시까지 샤키라 노래 틀면서 놀길래,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거를 별로 개의치 안 하는 것 같고 시끄러운 것도 본인들도 다른 이웃들도 개의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 화가 나도 뭐라 못한다. 근데 뭐 좋은 점은 남이 시끄러울 때 내가 뭐라 못한다를 역발상하면 내가 시끄러울 때 남이 뭐라 못한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코니에서 신나게 놀으시면 돼요. 그리고 치안, 안전은 한데 글쎄요.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안전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리스는 마약이 합법 국가이고, 저희가 이제 한국 서울에 오면 스타벅스가 골목마다 있잖아요. 그리스는 마약 가게가 골목마다 있어요. 가서 처음에는 막 연꽃 초록색 큰 나뭇잎이 붙어있길래 저게 뭐지? 이랬는데 대마더라고요. 그래서 대마초 가게가 되게 많고 마약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리스에 도착을 했을 때 저희를 어떤 택시 기사분이 데리러 오셔서 갔는데, 그 운전하면서 오는 길에 저기 여기 막 다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저기 마약 소굴이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히 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한국은 어느 나라에서 마약을 하든 불법이니까 마약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석회수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수돗물도 마셨고 저는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서는 심각한 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필터 사가고 막 그러실 텐데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갔다 오세요. 한 달이면. 그리고 인종차별 얘기는 이제 어딜 가나 한국이 아닌 어디를 가도 인종차별은 받아요.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쟤네 덜 배운 사람이고 미개한 인간들이거나 여러분은 거기에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길개가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말티즈, 푸들 이런 거 키우는데 얘는 막 진돗개보다 큰 막 삽살개 이런 게 그냥 인도 가면 이제 소가 도로에 막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피해 가잖아요. 그럼 그리스는 이제 개가 그런 식이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굉장히 많은데 만지지 마시고, 얘는 아리예요. 아리스인데 저희가 학교 쉬는 시간마다 맨날 산책 오는 강아지였어요. 되게 사람 좋아해가지고 맨날 만났는데 혹시 가서 만나면 인사해주세요, 아리스한테.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그 숙소에 TV가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스 사실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를 접할 수 없다는 게 제가 그리스어에 가장 가지고 있는 큰 불만이거든요. 한국에서 이걸 볼 수가 많이 없고 있어도 되게 한정적이니까
아무래도 언어는 말하고 듣고 쓰는 것보다 아니 말하고 보고 쓰는 것보다 듣는 게 저는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는 맨날 TV 틀어보면은 얘네가 이런 방 1대 100 막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막 어느 나라가 제일 기냐 이러면서 저희가 막 같이 맞추고 이러는데 막 드라마, 영화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해주는데 다 자막이 그리스어로 나오니까 저는 솔직히 학교에서 공부한 것보다 집에서 TV 보는 게 공부가 더 많이 됐는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경험으로 삼으셔서 재밌게 지내다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전에 제가 유심 얘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여기 안 넣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리스 갈 때 이심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영어 이심을 사용했는데 쓰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걔네랑 막 그리스 가서도 엄청 싸우고 이래가지고 유럽 전역 국가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심이라 그래서 전 당연히 내가 그리스 간다고 써서도 돼요. 그럼 그리스 번호를 줄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웬걸 영국 번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국은 유럽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이거 영국 번호를 주면 어떡하냐 나 그리스에 있는데 근데 그 유럽에서 쓰는 거다. 그래서 아니 난 그리스에 있다. 영국 번호를 어떻게 쓰냐 이러면서 엄청 싸워서 결국 번호가 없으면 말 못하니 아까 저도 몇 개 들어가서 배달 앱을 못하고요. 우버도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심을 일단 한 달에 결제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쓰고 왔는데 거기 가시면 코스모테라고 해서 그냥 그리스 시내에 걔네 현지 유심 파는 게 있거든요. 그냥 거기서 도착해서 한 달이니까 그냥 코스모테 현지에서 사셔서 번호 받아서 마트하기 귀찮으니까 배달시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꿀템들인데 제 기준에 꿀템이었던 거고 이제 거기는 당연히 젓가락이 없어요. 그래서 라면 먹을 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나무젓가락 같은 거 하나 가져가서 썼다가 버리고 오시면 좋고요. 그리고 국이 이게 라면 국물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막 멸치 베이스로 된 그런 국물이 엄청 땡기거든요. 이거는 이제 배추된장국, 미역국 해서 이렇게 작게 그냥 사탕처럼 그냥 뜨거운 물에 넣으면 국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코스트코에서 구매 가능하시거든요. 부피도 많이 차지 안 하고 이거 가져가시면 되게 도움 될 거예요. 그리고 간장. 저희가 당연히 한국인이니까 고추장이지 이러면서 태양초 500g짜리 그거 3개, 4개를 가져가서 그 결국 처리하고 오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텁텁하고 고추장도 그렇게 많이 먹으면 맛이 없어요. 간장 같은 거 은근 도움 되게 많이 되거든요. 요리할 때 어디든 다 들어가니까 이거 요만한 거 그냥 이마트에서 팔아요. 그냥 이런 거 가져가시면은 도움 되고요. 그리고 뭐 가서 식재료가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감자 이런 게 그리스는 감자가 맛있어요. 그래서 감자채 볶음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플라스틱 반찬통에 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까 마른 반찬 멸치볶음 진미채 같은 건 가져가기 편하니까 이런 거 그냥 집에서 한국에서 해서 그리스 가져가서 반찬통에 넣어놓고 드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슬리퍼는 이제 발코니 나갈 때나 아니면 집에 바닥이 더러울 수 있으니까 슬리퍼 챙겨가시면 좋고 그리고 다들 국물라면 막 신라면만 생각날 거라 생각해 신라면을 가져갔는데 짬뽕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뭐 짬뽕라면, 짜장라면 다양하게 가져가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